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자비엇 투자 포럼 개최에서 러시아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의 패배를 안기려는 서방의 시도는 분명히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엘리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신뢰할 수 없는 무역 파트너임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 국가들이 러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역에서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목표를 세웠다는 말을 듣는데 그런 계획은 모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계획사는 아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러시아 경제가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전히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질적, 구조적 변화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GDP는 2023년 3.6%,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4.1% 성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따르면 성장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됐습니다. 이 부문은 10개월 만에 8.1% 성장했으며 자동차 산업과 기계공학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실업률은 현재 2.3%로 기록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더 큰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기업이 국제 무역의 물류를 개선하고 우호적인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를 해치려는 서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국제 무역에서 여전히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EU 국가는 브라셀의 철수 요구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며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구매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중개자를 통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블룸버그는 러시아의 가즈프롬 뱅크를 표적으로 삼은 최근의 미국 제재가 서유럽에서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포럼에서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에 러시아를 떠나라고 압력을 가한 적이 없으며 대다수가 러시아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방 기업 가운데 절반은 제재 이전처럼 러시아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단절은 현재 EU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인 러시아 에너지 공급을 상실한 데다 러시아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물류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EU가 결제 통화를 사용할 기회를 잃었고 이로 인해 EU 블록 경제의 이익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러시아 시장을 잃어 유리, 화학, 비료 생산, 농업은 심각한 손실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 달러화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달러를 국제 통화로 사용해온 미국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사용해 지난 10년 동안 10조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 세계의 다른 나라 경제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4년 동안 백악관을 떠나 있었고 그 사이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세계 기축 통화 달러의 근본적인 기반을 많이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이 적으로 간주하는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무기로 달러를 사용하는 바람에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달러의 영향력도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 물류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호국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통과 화물량이 줄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중동에서 적극적이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화물 운송업자가 아프리카 방향으로 우회해 물류 비용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북빙양 항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빙양 항로 이용을 위해 이미 7척의 핵 쇄빙선을 갖췄으며 모두 합쳐 41척의 북빙양 화물선 함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빙양 항로 프로젝트는 중국, 인도가 가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는 러시아 육로에서 카스피해를 거치는 남북교통회랑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교통회랑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란을 거쳐 인도까지 연결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폭스바겐이 왜 러시아 시장을 떠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놀라운 수익을 창출했을 것이라면서 독일 자동차를 중국산으로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중국산 제품은 가격이 저렴한 데다 품질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기업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국가의 유망한 전문가를 채용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면서 중국에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가 중국 자동차 산업에 맞서기 위해 취하는 조치가 절대 올바르지 않으며 세계 무역과 세계 자동차 산업에 해만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는 그런 조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늘고 있다면서 우호국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 생산에서 최강의 조건은 낮은 인건비와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최강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대외 관계에서 정경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에너제틱합니다. Q&A 세션에서는 각국 관리와 기업인들의 질문에 조리 있고 성의껏 답변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팩트를 열거해가면서 전혀 막히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한국도 늦었지만 러시아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한국은 왜 알토란 같은 러시아 시장을 버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초저리 장기 차관을 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